결혼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인스타그램에서 Q&A로 여러분들에게 썸 타는 관계든지 연인 관계든지 부부 관계든지 릴레이션십에 관한 질문을 받아왔어요. 사실 제가 18금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한국의 유교 사상 때문인지 좀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그런 질문이 많지는 않았어요. 데이트하는 관계, 썸 타는 관계, 연인, 부부까지 관계에 관한 릴레이션십에 관한 질문들을 오늘 남편과 함께 하나씩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결혼하고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부부 둘만의 스파크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죠. 여행을 다니면 그 스파크도 더 일어나나요? 가끔씩.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리프레시 이런 것도 있고 평소 맨날 있던 곳이랑 다른 거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뭐 일부러 막 스파크를 막 유지하려고 글쎄 그냥 딱 생각나는 거 막 여자들이 막 야하게 입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진짜 안 하고요. 알아. 안 해줘. 그런 거보다는 저는 항상 그냥 서로 예쁘게 하고 나가고 막 그런 거. 늘 너무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계속 편하게 그지같이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저는 남편도 정말 살찌지 않았으면 좋겠고 배 나오는 게 막 구의 상징이라 저는 물론 우리 남편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너무 멋있지만 본인에게도 좋고 상대에게도 좋고 외적으로 그렇게 좀 예쁘게 건강하게 노력하는 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질문. 지금 40대 후반, 50대에 들어서시는 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전후에 사랑 표현 방법이 변해가는 걸까요? 나는 사랑 표현을 변해간다는 거는 자기가 사랑 표현을 했을 때 다시 돌려받지를 않으면 바라는 거 같아요. 우리 남편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 와이프 저를 안 예뻐해요. 너무 예뻐하는데. 저는 특히 남편한테 고마운 게 그 남편이 교포라서 조금 다른 전형적인 한국 남자들이랑 데이트할 때랑 다른 교포이면서 외국 남자에서 스윗한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남편이 그런 표현을 잘하고 스윗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없던 것도 더 생기고 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방으로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좀 배우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좀 끌고 내가 고마워. 너희가 배워야 된다. 내가 배워야 된다고. 근데 내가 진짜 놀랐던 게 한국 사람들한테 질문이 들어온 건데 내가 반대로 또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 이게 진짜냐고. 섹스리스트로 살 수 있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50% 이상이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부부끼리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은 다른 데 가서는 무조건. 주변 언니들이 속궁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던데 제가 성욕이 없는지라 정말 그런 건지 궁금하대요. 속궁합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지 궁금하대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사람 다 노력이 필요해. 맞아도? 안 맞아도 노력을 하면 노력하면 되는 건가? 되는 거 같아. 애초에 잘 안 맞아도 이게 맞춰가면서 잘 맞아지는 거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 결혼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해. They say somebody said out of the top 10, top 6가 그거래. 섹스하는 게.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니 근데 저도 약간 성욕이 막 많은 편은 아닌데 그게 중요하지 않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평생 한 사람이랑 해야 되는 거니까 남편 말처럼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 안 맞는다면 섹스 리스트로 사는 거는 솔직히 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부부로서 남편이 성욕이 없어요. 이번에 남자가 없는 거네. 사람들이 왜 바라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대화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남편 어쩌죠? 부러워한다고? 남자가? 나는 그래. 내가 그랬잖아. 집에서 안 한다면 다른 데 가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결혼을 했고 초이스가 하나라면 이걸 베스트 초이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다니. 차라리 명령 내리는 게 나아. 자. 이렇게 하라. 근데 심지어 남자도 그거를 좋아해요. 여자가 하라면 오케이. 다음 질문. 서로 너무 편해지면 어떻게 긴장감을 주시나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너무 오래 살고 이러면 서로 너무 편해지잖아요. 어떻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 긴장감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스케줄을 만들어. 매주, 매달, 이날 우리 데이트 합시다 하고 일단
아니 그게 시작이구나.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게 완전 김 빠진 소다 같은 관계면 이렇게 하는 게 괜찮네. 아 그렇지. 그게 시작일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시작이야. 일단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야. 우리 이날 데이트합시다. 결혼하고 나서 아기 낳고 나서 좀 그런 거를 일부러 만들 필요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애 보고 내가 놀고 내가 애 보고 남편이 놀고 이런 것만 하지 우리 둘이 노는 거는 약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언니 남자친구랑 말로 하는 대화 말고 몸의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That's a problem. 자고 싶은 여자인 거야. 오, 걔가 정말로 진짜 말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그냥 어렸을 때 잠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막 너무 어렸을 때 막 처음 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 나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여자랑 남자랑 사귀다가 깨진 거야. 근데 얘가 나랑 자려고 다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남자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 기분이 진짜 싫어. 그 기분이 최악이라고 생각해. 모든 여자들은 그 느낌을 알 것 같아. 질문자분이 잘 알 것 같아. 이 남자가 나를 부를 때 뭔가 그런 목적이 강하다는 느낌 있잖아. 이게 하고 나서도 서로 막 더 사랑이 커진 것 같고 좋고 그런 게 있는데 막 딱 자기 볼일 보고 끝났다는 듯이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본인의 직감을 믿으세요. 남편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관계도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3, 40세 부부들 성관계 횟수는 얼마인지 궁금해요. 다들 몇 번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거 같아? 야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딱 좋다고 생각해. 괜찮아. 평균을 봤을 때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2번이에요. 그렇죠? 그게 평균이래? Average. That's the average. 아니 근데 average인데 average는 20대, 10대, That's the 60대, average. 70대 That's 다잖아. the average. 그거는 표본이 너무 커. 결혼한 사람은 당연히 더 많이 해야지. 거기 파트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 어렸을 때 파트너가 있을 때가 제일 많이 하고 결혼했을 때도 남편 말처럼 파트너가 있잖아. It's right there. 그러니까 많이 해. 그렇지만 애기 낳고 나서는 확 줄어. 그게 이쪽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안 나는 놈이 제가 지금 기분이 아니라 그런 기분이 아니라. 그런 기분이 아니라. He says get yourself in the mood. 출산 후에 남편과 메이킹 러브 하는 게 거의 완전 사라졌어요. 언니는 어떻게 사랑 관계를 유지하시는지 궁금해요. 난 이해한다니까. 출산 후에는 뭐 호르몬 문제도 있지만 일단 그 육아라는 그 소용돌이가 아기가 어릴수록 더 너무너무 깊고 그러니까 그쪽 다 노력이 많이 필요해. 나는 그 생각을 항상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남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약간 육아를 혼자 짊어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기 낳고 나서 처음에 정말 남편을 어떻게든 인볼브 시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뭐 새벽에 깰 때도 뭐 남편 내일 일하러 가야 되니까 편하게 막 각방 쓰고 저는 절대 각방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너무 남편이 뭐 청각이 예민하고 뭐 내 일하는데 피곤하고 야 나도 피곤해. 나는 그게 같이 익숙해지고 같이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각방 쓰고 남편을 편하게 해주려고 여자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와이프가. 아니야 듣고 있죠? 안돼 절대 안 되고 그 남편과의 어색한 거 그게 뭐 자는 문제건 아니면 뭐 둘이 다른 문제가 있건 저는 불편한 건 빠른 신뢰 알고 있을 때 나중에 이게 귀찮아서 안 하게 되잖아요. 이게 대화건 아니면 잠자리건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더 못해 더 어색하고 저는 그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아기 낳고 3개월째 섹스리스래. 언제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뭔가 민망하대. 명령을 하세요. 남자한테 시키세요.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거든요. 우리 오늘 밤에 이렇게 하자. 그래 어? 그럴 수도 있어. 남자들이 그걸 좋아해요. 내 생각에 남편도 이게 와이프가 예민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변화나 이 예민한 거에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그냥 툭 건드리면 되는 거지. 우리 이 시간에 하자. 너무 좋아해? 너는 이렇게 하라. 준비를 하라. 그러면 싫어하는 남자 없어. 내가 오늘 싫어하는 남자 없어. 내가 오늘 장어를 구워드릴 테니까 준비해.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못 가르쳐 주지. 내 말을 사인을 좀 보내라. 사인이 아니야. 사인이 아니야. 사인보다 더 강해야 돼. 비슷한 질문으로 아기 낳고 나면 부부관계 안 하게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이거는 분명히 빈도수가 적어지는 건 맞아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너무 추레하고 막 살도 안 빠지고 거울 봐도 거지 같고 내 스스로도 하나도 안 섹시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가 잠도 겨우 자는데 내가 지금 막 이런 노력을 어떻게 해. 난 이해한다니까. 이거 어드바이스 잘못 주고 있어. 이게 여자들 마음 좋게끔 태워가 아니 마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랬잖아. 오케이. 근데 그게 질문이 아니잖아.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답이 뭐냐고. right? 오케이. 나는 이렇게 하라는 게 내가 그 말은 이해한다는 거야. 이런 상황이 비단 질문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그치, 거잖아. 그치. right? So then you're wrong here. You're wrong. 남편 전화기를 몰래 봤는데 시크릿 인스타그램 어카운트가 있었대. 근데 인스타 모델들을 막 팔로우하는데 어쩌죠?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는 게 좋은 거야? 그냥 보는 거는 좋은 거야. 얘 몸 좋다. 핫하다. 야. 근데 팔로우를 하는 거야.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뭐를 하는 거야. 메시지 보내면은 그건 좀 심각한 거지. 그치? 근데 그냥 구경하는 거는 그런 거 있으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보고 이러는 거까지는 뭐 오케이인데 예를 들어 그걸로 액션을 뭐 취하거나 뭐 예를 들어 막 DM을 보내거나 아니 막 만나 아니면 막 BJ 같은 막 공부 그런 액션을 하는 거는 저는 그거까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 할래? 블랙 올 레드? 100불? 100불. 블랙 하겠습니다. Black? Let's go. No, not again. Let's go. 이렇게 쉽게 돈을 버니까 사람들이 도박에 빠진 거야. 이번에 좀 더 가벼운 질문들로 넘어가서 미스터백님은 여자를 볼 때 집안이라던가 여자 재력, 능력도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안 볼 수는 없지. 근데 집안 같은 거는 나는 절대로 안 보거든. 집안 같은 걸 안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게 남자가 참 자신이 없고 자기가 자신 있고 자기가 끌어서 오케이 안 going to do this 한다면 굳이 그런 배경까지 볼 필요 없다 이거지? 사람만 보면 된다는 거지? 그렇지. 남자친구랑 9살 차이 나고 저는 26살인데요. 남자친구가 SNS에 티를 너무 안 내가지고 서운하다고 말했는데 자기는 원래 티 내는 거 안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그냥 이해해야 될까요? 소셜미디어의 생태 자체가 뭔가 보여주고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덜 좋아하는 거 아니면 좀 확신이 없는 거. 그러겠다. 확신이 없는 거. 확신이 없는 거야. 이거를 왜냐면 거기에 동네방네 소문내고 퍼블릭으로 안 하고 싶은 거지 아직까지는. 한국 나이로 남자가 35살 여자가 34살 연애 짧고 결혼한 지 5개월 된 신혼부부래. 신혼을 즐기기 혹은 임신 준비하기 고민입니다. 저는요 항상 머릿속에 35살 이전에는 임신해야겠다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과학적인 근거로 여자가 35살이 넘으면 기형아 임신 확률도 훨씬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임신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임신은 정말 시간 싸움이에요. 남편에게 질투심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남자들은 어느 정도의 질투심을 봐줄까요? 저는 질투가 없어. 근데 여자가 질투하는 건 이해해? 어디까지 봐줄 수 있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가 우리 와이프가 질투를 안 나. 질투 좀 했으면 좋겠어? 질투를 좀 해줬으면 내가 오케이. 30대입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점점 폭이 좁아져요. 맘도 급한데 결정사라도 가입할까요? 거기 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요즘은 뭐 온라인 데이트도 많이 하고 그걸로 실제로 결혼하는 사례도 엄청 많다고 하는데 뭐 저라면은 결혼 생각이 있으면 그냥 자유연애 하면서 이런 데도 가입해서 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아볼 거예요. 꼭 쟁취하고 싶은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제가 아니래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도 괜찮겠죠? 그 남자가 아니라고 했다는 거잖아 지금. 근데 왜 해? 그만.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주변에를 보면 여자들이 이 남자가 별로야. 남자가 계속 찍으면 여자는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근데 내 수많은 남자친구들을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남자들은 딱 처음에 봐서 첫인상이 별로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고부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남자는 일단 무조건 와이프 편을 들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그렇지, 성인이 결혼했고 그렇지. 선택을 하고 결혼을 했으면 와이프 편을 들어줘야 돼. 이것도 저희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런 거지. 처음에는 남편이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편, 내 편을 떠나서 이성적으로 맞는 쪽에 서야지.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무조건 와이프라고 편을 들 수는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며느리가, 와이프가 맞다는 전제하에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진짜 잘해줘야 돼. 일단 여자가 마음이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잘 해보려는 제스처가 커야 된다고. 그치. 마음이. 마음이. 나라면 만약에 진짜 가까이 살고 자주 봐야 돼. 그러면 난 어떻게든 이거를 잘 지내게끔 해결할 거야. 근데 만약에 막 떨어져 살아. 지방에 계시고 뭐 나는 서울에 있어. 우리처럼 뭐 해외에 사는데 뭐 부모님은 한국에 있어. 이럴 때는 사실 만나는 횟수가 적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만났을 때만 조금 연기해서 잘 지내게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렇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럴 때는 희생이 많아요, 그렇지? 그냥 만났을 때만 하면 되잖아. 아. 이거는 남친의 전 여친이 너무 짜증나요. X. 현재 저를 너무 사랑해 주지만 그 여자랑도 행복했겠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대. 아니 근데 지금 내가 가졌잖아.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막 걔랑의 뭐 흔적이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계속 교류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짜증나는데 지금 나 너무 사랑해주고 있으면 이거 내가 위너잖아. 이거는 본인의 그 남자친구와의 관계, 릴레이션십에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남자를 좀 안 믿어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것도 남자가 알면 너무 안 좋으니까 티도 내지 마.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면 모든 사람, 남자든 여자든 옛날 남친이나 여자친이랑 여행 간 것도 있고 그치. 그런 것도 있겠지. 다 있지. 응. It's not cool. 부부가 참 열심히 육아하는데 육아 방식이나 가치관 차이로 남편과 종종 싸우곤 해요. 백 선생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마치면서 양보가 필요해. 두쪽 다. 그리고 둘 다 서로 우리 자식이잖아. 다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왜 그런 포인트인지 대화를 해야지. 그리고 사실 남자가 많이 참여를 하면 그런 주장을 할 권리가 있지. 근데 하나도 안 하면서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키우지 마라 저렇게 키우지 마라 하면 여자가 너무 열받지. 인게이지먼트 링 반지 정보, 프로포즈 얘기 궁금해요.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남편이 데이트할 때 샀어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보여주러 간 그곳에서 저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집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되게 로맨틱한 것 같아요. 저는 제 프로포즈 스토리가 아주 좋아요. 딱 영화같이 무릎 꿇고 Will you marry me?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주년이 됐을 때 뭔가 스페셜하게 남편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반지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남편분이랑 자주 싸우진 않으세요? 결혼 4년 차 너무 많이 싸운대. 싸울 때 어떤 스타일인지 어떻게 화해하시는지 궁금해요. 우리는 자주 싸우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싸울 때는 우리 둘 다 ESTJ 다 내가 맞아. 각자 자기가 너무 맞다고 생각하니까 박치기가 남자가 양보를 해야 돼. 남자가 양보를 해야지 일단 집안이 편하더라고. 양보를 하고 항상 남자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사과를 하면서 내가 사과할 땐 없어? 없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행복의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잘 싸우는 거. 안 싸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꼭 싸우니까 잘해야 돼. 잘 싸워야 돼. 잘 싸우고 잘 싸우고 잘 갈등을 해결하는 걸 해결을 배우는 게 잘해. 그게 오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 같아요. We're the last people standing, still dancing when the lights come. 여기까지 왔으니까 밥 먹고 가자. The music is fading, but this is our favorite part. I used to feel like an outcast. Wow, Think this is I'm our lunch view. alright after all, 'cause you make me feel like I belong. You like me from me without all of the glitter, and you make me
여러분 패션 얼마나 관여하세요? 옷 잘 입는 남편 만들고 싶어요. 저는 제가 일단 지금 쇼핑은 다 제가 하고요. 남편이 잘 입어주죠. 왜냐면 내가 고객님의 취향을 잘 알고 어디까지가 바운더리인지 잘 알고 잘 골라주니까. 처음에 실험적이게 했을 때는 이거 투머치다 뭐 이랬는데도 입으라면 또 잘 입어요. 예뻐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좀 입어봐서 별로면 저도 이렇게 자기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 해주실 어드바이스 부탁드려요. 모든 걸 포기하세요. 남자들이요. 남자들 모든 자존심, 모든 야망, 모든 욕심을 다 포기하세요. 결혼한 지 8년 차래. 자녀 고민을 미룰 수 없는 나이가 되었어요. 근데 아직도 둘이 사는 게 좋은데 어떡하죠? 주위 압박 최고죠. 부모님들은 왜 우리가 좋다는데 다들 난리죠. 나중에 후회할 거라면서 블라블라블라. 여자가 36이고 남자가 41. 지금쯤이면 이제 결정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딩크로 가냐 아니면 날 거냐. 왜냐면 지금 날려고 치면 여자분 나이가 35이 넘었으니까 좀 엑스트라 플러스 노력이 필요한 나이예요. 사실 좀 더 젊고 놀고 싶다고 하면 나는 난자든 정자든 아니면 수정란이든 얼리라고 조언을 할 텐데 지금 나이는 사실 얼리고 뭐 놀 그럴 시기는 지났죠. 부모님이 걱정하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니면 아예 딱 단호하게 결정을 하셔서 이제 저희는 안 낳습니다 라고 확실히 해두면. 자, 이제 Q&A 거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부부 사이 방구 같은 생리현상 미국에선 오픈하나요? 셀프 오픈하셨잖아요. 그게 나이 들면 조절이 안 돼? 조절이 안 돼. 가래끈에 문제가 생기나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네?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피할 수 있으면 좀 나가서 했으면 좋겠고 오래 살아도 전혀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소리와 냄새예요. 저는 진짜 싫어. 지금 계속 살면서 내가 계속 잔소리해도 그냥 애샥 마이 웨이 가는 거야 그냥. 저는 31살, 남자친구는 32이고 이제 슬슬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고민됩니다. 남친 똥꼬집이 센 편인데 저랑 결혼하고픈 이유가 제가 가장 잘 이해해줄 것 같아서 라는데 이유가 뭔가 별로예요. 제가 평생 맞춰주고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 자신감 있어서 좋긴 하지만 자기 주관 강하고 고집 센 사람 배우자로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남자한테는 맞춰줄 여자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또 주관이 없고 고집이 없는 사람도 싫어 나는. 저는 차라리 진짜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라면 고집 있고 자기 주관 강한 사람 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이유 때문에 결혼이 아니다라고까지는 말 못하겠고 어쨌든 저는 자기 주장 강하고 고집 센 사람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남편이랑 저랑 결혼 12주년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에게 백스님들에게 인스타에서 Q&A를 통해서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아봤고요. 미스터 백, 미세스 백이 답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명쾌한 해답이 됐기를 바라고 즐거운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안녕.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3종 세트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분 좋은 댓글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